자, 안녕하세요. 스태티스틱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분포 함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특별한 분포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이 통계학의 지도를 통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특별한 분포 함수들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베르누이 분포, 바이노미얼 분포, 포화송 분포 이 세 가지입니다. 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통계학의 전체적인 구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코베리언스,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도 공부하러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한다까지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은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 좀 유명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이 가지는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가지는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중에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들 중에 몇 가지 유명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률 분포 함수에는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에는 몇몇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과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뉠 텐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확률 분포라는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discrete한 경우에 자, 요렇게 뭐 이게 히스토그램처럼 그린다면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막 생긴 모양은 자기 마음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continuous라고 따져도 f of x라고 pdf를 나타낸다면 뭐 이상하게 이렇게 어렵게 생긴 복잡하게 생긴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아주 유명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 버누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르고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우리나라 말로 이항 분포. 제가 여기 분포까지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항 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 이게 이제 프랑스의 어떤 학자 이름을 따왔을 텐데요. 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도 포화송 분포 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ous는 또 내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들 중에 유명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과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들 중에 유명한 것들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느 특별한 이슈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는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random variable의 뜻에 집중을 하면 이쪽 얘기가 잘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게 사실은 뭐 베르누이 이항, 뭐 바이노미얼 포화송 분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 랜덤 베리어블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오른쪽은 PDF 함수의 생긴 모양, 뭐 이렇게 shape이라고 할까요? PDF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이쪽 동네가 이해가 잘 돼요. 그 이유는 이런 뭐 노멀 여기 지금 아직 처음 우리가 읽어봅니다만 노멀 카이스퀘어 TF 분포라는 것들의 어떤 출현하게 된 계기가 PDF에 생긴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인데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 유명한 이 세 가지는 어디에 마음에 어떤 주안점을 두라고요? random variable의 뜻에 집중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베르누이 분포, 즉 버눌리 디스트리뷰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른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 동네를 공부할 때는 랜덤 베리어블의 뜻에 집중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이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딱 두 가지 값만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석세스가 일어나면 1, 아니면 0. 자, 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게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on이냐 off냐, 아니면 뭐 true냐 false냐. false. 그다음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지금 얘기했던 success냐 failure냐,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래서 뭐 defective냐 불량품이에요. non-defective냐.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상품이냐 불량품이냐 뭐 이렇게, defective가 불량품이고요, non-defective는 정상품. 하여튼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x를 정의를 할 때, 자, 그럼 x가 셀 수 있는 것들이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당연히 정의가 됩니다. 자, 먼저 요 표현은 random variable x가 small x를 가질 확률이죠. 자, 그것이 PMF인데, 그것은 p의 x승 곱하기 1-p의 1-x승이랍니다. 자, 여기서 그럼 p가 뭐냐 궁금할 텐데, p는 probability of success예요. 즉, 과거의 경험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성공의 확률이 이 small p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PMF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 어려워 보이는데 당연한 얘기죠. 자, random variable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0 아닙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성공의 확률이 p란 말 자체가, 그럼 x가 1이라는 확률이라는 게 성공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small p예요. 그죠? 그럼 x가 0일 확률은 뭡니까? 두 개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1 빼기 p 아니겠어요? 두 개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이 말을 그냥 하나의 수학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x가 만약에 1 들어가면 여기에 1이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니까 얘는 0승 되니까 결국은 p지, 이 결과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0 들어가면, 이게 만약에 0이라면 이게 0승이고 이게 1 빼기 0승이니까 얘는 1승이 돼서 1-p만 남을 거라고. 그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적을 것을 저는 이제 한 줄로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PMF가 존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노테이션입니다. 제가 박스 쳐놓은 것은 random variable x는 따른다. 무슨 분포를 따른다? 버눌리 분포, 즉 베르누이 분포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BER을 따가지고 쓰고요. 방금 위에 보시면 이 PDMF가 정의가 되려면 우리는 이 P만 있으면 돼. 그죠? 이 P만 있으면 X하고 같이 버무려 가지고 수학식을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P라고 하는 이 값을 정의만 해주면 이 확률 분포가 정의가 된다. PMF가 정의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떤 내가 뭐 우리 공장에서 불량품 제품을 만드는데 X는 자 1 if 만약에 불량품을 만들면 불량품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하자. 그때 우리 과거에 보니까 불량품을 만드는 확률이 0.01이더라. 자, 이때 X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고 불량률은 0.01.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오케이. 자, 그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확률 분포를 가지면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expected value of x, 그 다음에 variance of x는 각각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표기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p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파라메타라고 불러요. 파라메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모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 파라메타라는 뜻은 이 확률 분포를 특징 짓는 어떤 값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파라메타가 그냥 단순하게 바로 이 평균과 분산이 되네요. 아니, 이거는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expected value of x가 뭡니까? 이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것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0입니다. 1이 나올 확률이 얼마? p. 0이 나올 확률이 얼마? 1 마이너스 p. 곱해서 더하면 이게 p잖아요. 그래서 p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베리언스도 똑같은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구나 하고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뭐 외우려고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판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판사했던 내용을 그냥 좀 깔끔하게 PPT로 정리한 거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 베르누이 분포, 버누리 디스트리뷰션.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어요. 버누리 트라이얼. 이제 우리나라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트라이얼이니까 뭔가 어떤 걸 시도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시행했다, 시도했다, 시행을 하면 항상 성공과 실패 두 가지만 가능하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이 P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성공의 확률은 스몰 P인 거지.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시행 혹은 실험을 우리가 버누리 트라이얼이라고 한다.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부터 버누리 트라이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success and failure 두 개밖에 없다 그랬고, 랜덤 베리어블 x는 success면 1 아니면 0 이렇게 정의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0이라고 하고 이거를 1이라고 정의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하여튼 두 가지로 구분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성공이 1이고 실패가 0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다면 PMF는 요 PMF 요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죠. 1이면 P, 0이면 1 마이너스 P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했던 얘기고요. 저는 아까 한 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런 표기를 쓴다.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고 파라메타는 스몰 p, p다. 뭐 0. 얼마다. 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르누이 분포는 이 자체로는 너무 간단해서 별로 우리에게 효용이 있지 않고요.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자, 다음 얘기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즉 이항 분포를 설명하고 포화송 분포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x가 베르누이 분포 파라미터 p를 따질 때 평균과 분산은 p와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다. 제가 방금 아까 노트 필기를 하나 빠뜨렸네요. 예. 자, 분산은 이겁니다. 1 마이너스 p가 아니고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다.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밑에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루트 씌우면 될 거고요. 자, 요까지.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베르누이 분포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뭐 큰 효용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지금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확률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이항 분포라고 통계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한 네 가지 정도를 딱 알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의 뜻에 집중하라 그랬죠. 랜덤 베리어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랜덤 베리어블 x는 무슨 뜻이냐면 number of success, 자, 성공의 횟수란 얘기입니다. 제가 횟수를 이렇게 샵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성공의 횟수 in n번의 버누리 트라이얼즈. 우리가 방금 봤던 베르누이 시행, 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했을 때, 그러면 베르누이 시행 할 때마다 success 아니면 failure잖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인데, 그런 시행을 n번 했을 때 성공이 몇 번 나타나겠느냐? 그 횟수를 x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를 이 x의 뜻을 이해 못하면 다음 얘기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자, x의 뜻이 뭐라고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했을 때 성공이 몇 번 나타나냐? 그것이 x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엄청 복잡하게 적어놨네. 지금 일단 자, 이걸 지금 이게 왜냐, 이게 뭐냐, 이게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찾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무언가가 있다.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요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여튼 이런 PMF를 가지면
이때 수학 노테이션으로 random variable x가 따른다. 자, 영어로도 이렇게 불러요. x follows 뭐 binomial distribution, binomial distribution, distribution with 파라메타가 두 개가 있네요. n and p. 자, 요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 x는 파라메타 n과 p를 가지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수학 노테이션으로 간략하게 적는다. 적기로 약속했다. 자, 그럼 파라메타가 왜 n하고 p냐? 위에 있는 pdf 한번 보세요. x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x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x. 아이고, 여기 x죠. 그러면 나머지 뭐만 있으면 이 수학식이 정의가 되냐면 n하고 p, n하고 p만 있으면 정의가 돼. 이 c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파라메타가 아니고 어떤 수학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n하고 p라는 값만 주어지면 저 PMF가 정의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이런 랜덤 베리어블 x가 이제 몇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평균이 이 파라메타 n하고 p를 곱한 것이고요.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다 라는 사실을 나중에 자주 이용하게 될 텐데 외우려고 들지는 마세요. 지금 하여튼 이런 결과가 있구나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은 정의에 의해서 위에 보셨던 이 PMF를 이용해서 기대값의 정의, 그 다음에 분산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유도하는 것도 뭐 시간이 많으면 강의를 할 텐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까지 일단 이 네 가지가 이제 이항 분포의 전부 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아까 요거를 유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코인이. 거기서 제가 랜덤 베리어블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Number of head in 5 flips. 즉 내가 이 동전을 5번 던지면 그 안에 앞면, 헤드가 동전의 앞면이거든요.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가 얼마냐? 그것을 x라고 부르자. 자, 동전 5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몇 번 나타나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은, 자, 퀘스천은 뭐냐? x가 2일 확률이 얼마냐? 지금 내가 동전 5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타날 확률이 얼마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궁금하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자, 동전 5번 던진다 그랬죠. 그럼 동전을 첫 번째,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5번 던질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오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자,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x라고 표시하면, 예를 들어서 앞면, 뒷면 나오면 이게 x가 2인 상황이죠. 그죠? 앞면, 뒷면.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을 2번 곱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을 3번 곱하면 현재 이 상황의 확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만약에 small p, 이 동전이요. 자,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이냐? 좀 장난을 친 동전이어가지고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2분의 1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뭐 10분의 7이야. 그죠? 만약에 이런 정보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x가 2일 확률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가 2일 확률은 10분의 7이라는 게 2번 나타나고, 앞면이 2번 나타나고, 뒷면은 1 빼기 10분의 7이 몇 번 나타나야 돼? 3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말을 5번에서 성공 2번 나타난 거. 즉, 앞면 2번 나타나는 빼면은 3번이죠. 지금 제가 적었던 이 수학식은 바로 요런 결과가 나타날 확률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질문이 반드시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x가 2인 경우는 이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x 동그라미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것도 앞면 2개 나왔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는 뒷면, 앞면. 이것도 x는 2잖아요. 즉 x가 2인 경우는 되게 많단 말이야.
방금 우리가 수학식으로 이렇게 적은 것은 어느 한 경우만 적었어요. 그러면 x가 2일 확률을 물어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즉 제일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마지막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다, 이 각각의 확률은 전부 다 위에 밑줄 쳐놓은 거랑 같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이게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이것만 알면 돼. 그죠? 즉 요런 5번 중에 2변이 앞면인 이 상황, 이거 이게 총 몇 개냐, 그 질문을 답하면 됩니다. 그 질문만큼만 여기다 뭔가 꼽아주면 돼.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몇 개냐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 알려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 순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고요. 조합은 컴비네이션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조합의 개념이에요. 자, 조합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따지면 5개의 종류 중에 뭔가 예를 들어 2개를 고르는 경우가 총 몇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 이럴 때 답하는 게 조합의 이 개념이에요. 즉 5개의 선택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2개를 고른다. 즉 내가 지금 앞면 여기 동그라미 2개 쳤다는 얘기는 이거 골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고른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고른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런 종류가 몇 개냐, 이 답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일반화시켜 적으면 n개 중에 x개를 고르는 그런 조합, 컨비네이션, 이 컨비네이션에 C자를 쓴 거야. 자, 컨비네이션 뭐? n개 중에 x개 고르는 종류는 몇 개냐라는 수학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고 시켰냐면 먼저 n 팩토리얼을 해. 나누기 밑 뒤에 있는 x 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n에서 x 빼가지고 그놈의, 이거 잘못 적었네. 여기서 괄호가 닫혀져야 되고 이 괄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n-x의 팩토리얼을 계산해라. 그럼 팩토리얼은 뭐냐? 지금 제가 이 느낌표가 방 뭐냐면은 팩토리얼이라 불러요. 영어로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보다 1 뺀 거, n에서 1 뺀 거, n-1 곱하기 곱하기 1까지 내려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의 뜻은 만약에 3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팩토리얼의 정의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의 정의는 요렇습니다. 이 컨비네이션, 순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우는 n이 얼마? 5개. 그 다음 몇 개 골라? 2개. 그럼 5 combination 2지. 그럼 5 combination 2면 이거 아닙니까? 5, 4, 3, 2, 1. 자, 5 팩토리얼 나누기 뒤에 있는 2 팩토리얼 2 곱하기 1에다가 n에서 x를 빼라 그랬으니까 3이지. 3 팩토리얼을 해야 되네. 그럼 3, 2, 1 하면 당연히 3, 2, 1, 3, 2, 1 약분 되겠지. 그럼 이제 요것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죠? 자, 그래서 5 combination 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야. 그러면 2하고 이 4 약분되니까 결국은 10이네. 즉, 여기는 10개가 있는 거야. 이런 종류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여기다 10만 곱하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요 확률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이 말을 일반화시켜서 적은 게 이거야, 지금.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일 확률은 n 컨비네이션 x 곱하기 앞면, 즉 성공이 일어날 확률, 우리는 성공을 지금 헤드라고 했는데 성공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성공의 횟수 x번 곱하기 1-x에다가 1-p에다가 n-x 승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수학식이 생겨났는데 알고 봤더니 당연한 얘기야. 이것은 랜덤 베리어블 x의 뜻만 알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통계적 지식 없이 그냥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걸 이용했다.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뭔가를 물어볼 때 이 수학식을 제공하지 않고
어떤 상황만 묘사하고 뭐 x가 3일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이 수학식을 그냥 외우려고 들면 안 되고 어떤 과정으로 이런 수학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말씀 다 드렸는데요. 그거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PPT로 정리한 건 볼게요. 자, 이항 확률 변수, 즉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과 probability mass 펑션은 자, 베르누이 시행을 자, 버누리 트라이얼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 시행할 때 n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한 거야. 거기서 n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에서 석세스의 횟수를 x라고 부르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x의 뜻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PMF가 어떻게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자, 이 표현이나 n combination x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했던 얘기죠. 그럼 x는 당연히 횟수니까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n번을 시행했기 때문에 맥시멈 n까지 값을 가지겠지. 자,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x는 따른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파라메터는 n하고 p 이렇게 적기로 했다고 했죠. 요 수학 노테이션 이런 기호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자,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 요 바이노미얼 프로바빌리티를 차트로 그린 거네. by p, p를 6분의 1로 했다가 6분의 3으로 했다가 6분의 5로 했다가 언제? n이 15일 때. 자, 그러면 x가 따른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 x가 따른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n은 얼마? 15고 파라메터 p가 있어야 되잖아. p가 지금 6분의 1이니까 자, 6분의 1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르면 그 probability x가 small x라고 하는 이 확률 세로축이 이런 히스토그램처럼 생길 것이다 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p가 6분의 3이네요.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15에 6분의 3일 때, 얘는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따를 때 15에 6분의 5일 때.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왼쪽이 좀 확률이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총 15번을 던지는데 한 번 던질 때마다 성공의 횟수가 6분의 1로 좀 작은 편이야. 그럼 15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많을까 작을까? 작겠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언제 제일 자주 앞면의 횟수가 몇 번이 제일 자주 나타나냐면 여기가 이제 0, 1, 2, 3 해가 여기가 15예요. 15번 던지니까 0번 일어날 수도 있고 가장 자주 2번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네요. 자, 그런 개념이죠. 만약에 6분의 5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15번 던지는데 한 번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야. 그럼 15번 던지면 대략 한 몇 번 앞면 나올 것 같아요? 한 절반은 앞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0, 1, 2, 3, 4, 5, 6, 7하고 8이야. 7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8번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15번 중에 한 절반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오케이. 되게 크면 성공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12, 13, 14 뭐 이럴 때 확률이 높구나. 자, 이걸 이제 짐작할 수 있고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확률 분포가 있다. 그 다음에 PMF의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냐 아니면 rightly skewed냐 leftly skewed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즉 이 그림을 내가 안 보여줘도 이것만 보고 대충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성공의 확률이 좀 낮은 편이니까 15번 중에 성공은 몇 번 안 일어났겠네. 그럼 좀 작은 곳에서 확률이 높을 거고 성공의 횟수가 많은 곳에서는 확률이 낮을 거다. 즉 rightly skewed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확률 분포의 모양을 띌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파라메터 np를 따를 때 평균은 np고 분산은 np1-p다. 자, 요거 앞에서 잠깐 얘기했고요. 이건 뭐 지금 외우려고 들지 말고 나중에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외워지는데 하여튼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공부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얘기할 차례입니다. 포화송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정리를 했겠죠. 포화송이란 이름이 이제 푸아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 푸아송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고 그냥 포아송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라고 합니다. 자, 포화송 분포는 다시 랜덤 베리블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자, 뜻이 독특합니다. 보세요. X는 number of success, 성공의 횟수입니다. 아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n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한 것 중에 성공의 횟수였지. 자, 근데 이번에는 성공의 횟수는 횟수인데 in an unit interval, 단위 간격이라든지 단위 간격 범위라든지 혹은 unit space, 단위 공간에서 성공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바로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다음 PPT 슬라이드 여기 좀 판사하는 거 미리 적어 놓고 예를 바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유닛 스페이스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호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호텔 매니저가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호텔 청소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호텔 청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호텔 청소 다 하는 법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청소하러 갔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호텔 청소 잘 됐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확인은 안 되고 그냥 뭐 호텔 룸을 한두 개 골라가지고 볼라 그래. 나의 관심은 이번에 어느 한 호텔 룸을 딱 골라가지고 들어갔는데 호텔 청소가 잘못되어 있는 곳의 개수, 그러니까 호텔 청소가 잘못된 지점, 이 방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쓰레기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호텔의 침대 시트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냉장고 속에 음료수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런 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청소 불량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랜덤 베리어블을 뭐로 정의했냐면 호텔 룸 하나 내가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청소의 결함, 디펙트가 결함이잖아요. 청소의 결함의 개수를 난 세아리고 싶어. 자, 그게 이제 X라고 내가 불렀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X가 일종의 석세스의 횟수는 맞아. 디펙트를 내가 지금 석세스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야. 나 스스로. 디펙트를 발견하면 이 매니저는 성공이야. 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어떤 관심이 있는, 사실은 석세스란 말이 어떤 관심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디펙트의 횟수가 X인데 어디서 그런 거냐? 룸 안에서 그런 거야. 즉 일종의 단위 공간이지. 단위 공간. 한 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펙트를 살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청소 공간이니까 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어떤 1시간 동안 발견할 수 있는 무슨 디펙트의 숫자면 단위 간격이 되겠지. 시간의 개념이면 인터벌일 거고 지금 피지컬한 물리적인 공간이라서 유닛 스페이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X가 지금 일단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PMF를 가지겠지. Probability Mass Function. Probability Mass Function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되게 복잡한 수학식이 되어 있어요. E라는 것은 이게 뭐 율러의 넘버라 그래가지고 율러란 학자가 만든 율러즈 넘버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말로는 그냥 Mathematical Constant라고 불러요. Mathematical Constant.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율러라는 학자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뭐냐? 이거 다 몰라도 되고 E라는 것은 그냥 2.718 뭐 가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끊임없이 가는 상수야. 그래서 2.718 얼마의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상수입니다. 그것의 마이너스 람다승. 람다가 지금 뭔지 몰라 우리가. 근데 람다가 뭐냐? 저 랜덤 베리어블 X의 평균이 바로 람다입니다. 자, 그렇게 좀 정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E의 마이너스 람다승 곱하기 람다의 X승 나누기 X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제가 얘기했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확률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수학식으로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지금 제가 제공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람다는 뭐냐? x의 기대값이다. 자, 오른쪽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람다의 뜻을. 아까 그 매니저가 호텔 청소 잘했는지 확인하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한 20년 동안 호텔 매니저 생활을 했는데 과거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호텔 청소하는 법 가르쳐주고 나중에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방은 호텔 청소 잘못된 곳이 뭐 한 2군데 가서 결함이 발견했고, 어떨 때는 1군데, 어떨 때는 5군데, 어떨 때는 10군데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호텔 결함의 평균은 약 한 3.72개의 결함이 하나의 호텔방 안에 존재하더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람다라고 부르자는 거지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람다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요런 이제 PMF가 정의가 되면 이제 확률 분포가 정의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수학 노테이션으로 random variable x는 따른다. 포화송 분포. 포화송 분포는 이 세상에 되게 많은데 어느 구체적인 하나의 포화송 분포를 딱 지칭하려 그러면 파라메타가 필요하죠. 그게 람다라는 거지. 위에 있는 수학식 보시면 람다만 알면 돼. e는 상수라 그랬고 x만 이제 다르게 집어넣으면 값이 탁탁탁 계산되니까 이 람다 하나가 바로 파라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를 기억하시면 되고, 인트레스팅하게도 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베리블의 평균과 분산은 그냥 또 파라메타 람다야. 그냥 람다. 평균도 람다, 분산도 람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통계학에 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이걸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PMF를 가지고 기대값의 정의대로 하면은 람다가 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지금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결과가 알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오른쪽 예에서 호텔 매니저가 이제 청소하는 법 가르쳐주고 이제 과거 경험 20년 동안 경험을 보니까 호텔방 하나 문 열고 들어가면 청소 결함이 평균적으로 3.72개 있더라.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질문은 뭐냐? 내가 이번에 문을 열고 들어간 이 방에서 호텔 결함이 2개일 확률은 이 PMF가 궁금한 거지 지금. 이 확률이 궁금한 거야. 자, 그런데 이 방금 왼쪽에서 했던 얘기를 이용하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E에, 자, E는 2.718 뭐시기 어떤 상수라 그랬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로 E 치면 다 계산이 돼요. E에 마이너스 람다승이라 그랬잖아. 람다가 얼마? 3.72. 그러니까 E에 마이너스 람다승 곱하기 람다의 X승. 람다는 3.7이고 X는 지금 2니까 X의 3.72의 2승. 나누기 X 팩토리얼이라며. X 팩토리얼. 그러니까 2 팩토리얼. 이거 하면 뭔가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 계산할 거라고. 자, 요게 바로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제가 PPT로 그냥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했네요. 자, 하여튼 포화송 분포는 정해진 시간이나 공간, 즉 유닛 인터벌이나 유닛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사건이라는 건 석세스를 말하는 거지. 석세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을 람다라고 했을 때, 즉 람다가 기대값 오브 x란 얘기야. 즉 x는 성공의 횟수고 in 유닛 인터벌이나 유닛 스페이스에서,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PMF가 어떻게 정의가 된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 x는 0부터, 자, 횟수니까 제일 작으면 0이겠지. 많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할 때는 맥시멈이 n이었어요. 왜냐? n번의 시행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이 많이 일어나도 n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유닛 인터벌이나 유닛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텔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디펙트, 즉 청소 결함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는 무한대야. 무한대. 예를 들어서 호텔방 벽에다가 누군가가 김치 국물을 확 다 흐트려 놨다. 조그만 김치 국물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디펙트거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디펙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에서 무한대까지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이 2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율러의 넘버.
Euler's number라고 하는 N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뭐 위키피디아에 가서 어떤 수학의 역사, 수학의 역사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유튜브에 율러의 넘버에 대해 설명하는 유튜브가 좀 있으니까 이게 진짜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E는 상수다. 이것만 알면 돼, 그냥. 자, 이때 x가 포화송 람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평균과 분산이 전부 다 람다다 라고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discrete random variable이 가질 수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이 세 가지 봤습니다. 이것들을 공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랜덤 베리어블의 뜻에 집중을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독특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